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태풍 링링 소식을 먼저 좀 전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제 13호 태풍 링링 이름만 들으면 좀 귀여운데요. 그러게요. 네, 네. 세력이 또 만만치 않다고 합니다. 네. 오늘 이제 북상을 해서 내일부터 북상을 하고 오늘부터는 직간접적인 영향에 좀 든다고 하니까 농작물 관리나 시설 피해 없도록 정말 준비를 네. 철저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 지역이 직접적인 영향권에 드니까요. 네. 지금이라도 한 군데 좀 피해 줄일 수 있도록 챙겨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태풍 때문에 여러 가지 뭐 추석 앞두고 행사 네. 이런 게 많았었는데요. 취소가 되거나 연기된 행사들이 있습니다.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추석 말씀을 하셨는데 벌써 다음 주잖아요. 네. 추석 앞두고 들뜬 마음 저희가 일단 태풍을 잘 넘기고 나서 그러게요. 네, 예. 들뜬 마음을 또 이어가야 될 것 같은데 추석 때 고향 찾으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이 고향을 가보면 요즘 많이 느끼실 겁니다. 인구가 많이 줄고 있어요. 줄었어요. 예. 예, 그래서 각 지자체마다 이 인구 증가가 가장 큰 화두라고 합니다. 그래서 귀농 귀촌 정책도 많이 발전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네, 귀농 귀촌 하면 남도 그렇죠, 네,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오늘 그 담당자들 모시고 아주 귀중한 정보 알아보겠고요. 실제로 거주하시는 분들 리얼 후기 이런 얘기도 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라도 예. 귀농귀촌 좀 관심 있으신 분들은 오늘 방송 잘 네. 들어보시면 좋을 것 또 같습니다. 고향 생각도 나실 것 같습니다. 네. 예. 자, 잠시 후에 만나보도록 하겠고요. 먼저 패널 두 분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감독님은 어떻게 귀농귀촌 생각을 해보셨나요? 사실 제 나이 정도 되면은 한 번 정도 다 생각을 하죠. 가고 싶다. 그러나 여러 가지 부딪힐 일을 생각하면 두려움이 좀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나 예. 저는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나이 드신 분도 가는 건 좋지만은 젊은 사람들도 좀 가서 요즘에 시스템이 너무 좋아가지고 많은 도움을 받을 수가 있는 그런 길이 많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 가서 왕성하게 말이에요. 그 일을 좀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는 이제 고향이 곡성이다 보니까 이제 명절 때도 이제 곧 내려갈 테지만 가면은 여기서 살고 잡다 이 생각이 계속 들어요. 근데 동네에 이제 애기들도 없고 하니까 제가 가서 대신 떠들어 주죠. 나 왔어! 이러면서. 근데 정말 애들 보기 힘들죠. 애들 보기가 너무 힘들어요. 저희 네. 동네에 딱 한 명인가 두 명인가 있는데 중학생이 이게 그 정도로 없는데 오늘 이 열린마당 보시면 저처럼 고향으로 가시고 싶으신 분들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요. 원래 고향이 뭐 농촌이신 분들은 아유 나이 들면 정말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다라는 네. 얘기들 많이 하십니다. 오늘 자세한 얘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전라남도에서 이 귀농하기 좋은 최고의 그럼요. 네 군데를 저희가 모셨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네, 자기 소개부터 부탁드립니다. 예. 구례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뭐가 있을까요? 지리산, 네, 예. 네. 산수화, 예, 산수유. 예, 맞습니다. 네, 국립공원 이런 지리산이 있고요. 예. 그리고 우리나라 5대강 중에서 가장 깨끗한 물이 흐른다는 섬진강이 있어. 섬진강. 예, 그야말로 자연이 살아 숨쉬는 생명의 도시 구례군의 농촌지원과장 고근배입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고흥의 가을을 좀 자랑을 하겠습니다. 동양의 미 양귀비하고 또 서양의 미 클레오파트라가 매일 반쪽씩 먹었다는 전국의 석류 생산량 70%를 저희들이 생산하고 있고요. 네. 특히 가을에는 비타민의 보고인 유자를 고흥군이 57% 생산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에서 온 인구정책과장 김동현입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지역을 소개하는데 이렇게 여러 얘기를 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 싶습니다. 강진은 문화재청장을 역임하셨던 유홍준 교수께서 네. 남도 답사 1번지로 오래전에 말씀을 해주셨던 곳이고 최근에는 귀농 귀촌 1번지로 또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강진군 농업기술센터 귀농지원 팀장 박관우라고 합니다. 네. 네 분 네. 신경전이 대단합니다. 안녕하십니까. 1억 600만 평의 광활한 농경지, 전국 최대의 친환경 인증 면적이 보여주는 깨끗한 토양, 따뜻한 기후, 인심 좋은 땅끝 해남에서 귀농 귀촌의 꿈을 이루십시오. 해남군청 인구정책과 김재경입니다. 네, 어서 반갑습니다. 오십시오. 아유, 이 네 분 얘기만 들어도 정말 귀농, 귀촌 이런 생각이 드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객석에는 실제로 귀농, 귀촌하셔서 살고 계시는 분들 네네. 저희가 또 네 분을 모셨는데요.
감사합니다. 저희가 잠시 뒤에 또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생생한 얘기를 들을 네. 수 있으니까요.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네 분이 각 군을 대표해서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자기소개만 살짝 네. 하셨는데도 그 군에 대한 애정과 네. 알게 모르게 신경전이 네, 있어서 조금이라도 자랑하고 싶어서. 그러니까요. 네. 저희가 좀 기대가 되는데 네. 막상 네 분은 좀 긴장되실 것도 같아요. 생방송이기도 하고요. 어떠신가요? 저는 가볍게 왔는데요. 우리 네. 직원들이 잘하라고 하고 오라고 지금 또 다 보고 계실 거 아니에요? 약간 부담됩니다. 네네. 잘하고 오라고. 아 그리고 모르겠어요. 예. 혹시라도 저희가 이제 순서에 조금 민감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럴 수도 있죠. 이게 뭐 예. 지역이나 이런 건 전혀 아니고요. 네. 형님 동생. 네, 이 아, 나이 순으로 저희가 좀 네. 배치를 했다라는 점, 예, 양해를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쪽이 형님입니까? 알 수가 없는데. 저요. 아, 이렇게 오메 아운지 알았잖아요. 네. 실로 김재경 씨 바뀌는. 표정이 안 좋아요. 외모로 구분을 할 수가 없어요. 네. 저는 어디 가면 50대로 본다니까요. 50대 믿거나 아니에요? 말아요. 그래요? 그래요. 저는 집 나가면 49입니다. 얼굴은 동안처럼 보이는데요. 네. 이 머리는 저 세월이 묻어 있어요. 그래서 네. 단백이거든요. 네, 네. 아니 뭐 한간에 그런 아니, 얘기도 자꾸 있잖아요. 이렇게 예, 나이 예. 얘기하는데 어떠세요? 원래 밖에서는 엄마 네. 밑으로 다 동갑입니다. 그냥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네. 아, 그런 게 네, 또 네. 있군요. 예, 예, 예. 네. 오늘 젊은 농촌을 꿈꿔보면서 네.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앞서서 가장 살기 좋은 4개 군이라고 일단 소개를 해드렸는데 우리 전라남도는 어디에도 다 좋은 거 아니에요? 네. 네. 기왕 기촌하면은 아무래도 전라남도가 남겨진 땅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전라남도의 각 시군마다 특색이 있지만 네. 뜨고 있는 그래도 고흥군이 적지가 아닐까요? 고흥으로 많이 오십시오. 네, 어떤 얘기를 해도 이제 네. 그 본인의 군 자랑으로 끝나는 예, 저희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질문을 유도를 했는데 안 넘어가시네요. 그리고 이제 인구 네. 정책과에서도 나오셨는데 이제 부서명이라는 것도 네. 시대의 흐름이나 유행 이런 것들을 많이 반영을 하잖아요. 소위 말해서 요즘 가장 인기 있는 핫한 부서 아닌가요? 제가 잘못 알고 있나요? 어떻습니까? 저희는 이런 과가 있는지도 네, 몰랐잖아요. 인구 정책과. 네. 박간호 씨. 네. 네. 네, 시군마다 전남도도 마찬가지겠지만 인구 감소 때문에 여러 가지로 고민들을 많이 하고 계시고 그런 세태를 이제 반영하다 보니까 그런 새로운 과들이 형성이 되고 네. 또 기존에 유지가 됐던 뭐 귀농귀촌팀이나 또 인구 청년팀이나 이런 육아 정책팀이나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조합이 돼서 네. 진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 좋은 과라는 말씀을 하신 거죠? 이거는 글쎄요, 일을 하는 입장에서는 조금 어렵고 힘든 부분이 사실 많은 게 또 사실이기도 하지만 또 현 세태가 그렇기 때문에 네. 우리가 열심히 또 해야 된다는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네. 방송 전에 사전 미팅을 할 때는 네. 민원이 너무 많다고 너무 힘들다고 근데 그 그렇게 얘기를 안 말씀하셨는데. 하시네요. 네. 그게 맞습니다. 네. 구례 같은 경우는 귀농귀촌팀이 5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제가 직원들을 부를 때 전사들이라 그래요. 어허. 전사는 항시 싸울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잖아요. 네, 네. 그만큼 귀농하신 분들이 일부 면에서는 개성들이 상당히 강한 면들이 있거든요. 네. 그런 것들이 좀 부담스러운 면이 있어요. 네. 네. 특히 이맘때 그렇게 일이 많나요, 김재경 씨? 네, 지금 그 예산을 만들어 가고 있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귀농 귀촌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새로운 시책이라든가 또 더불어서 인구 정책, 일자리, 출산, 보육 이런 것을 아울러서 귀농 귀촌인들이 오면 그 가장 알맞게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해남 군수님과 직원들이 같이 고민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예산과 관련해서도 중요한 네. 시기고요. 이제 우리가 보통 그 귀농 귀촌 이걸 생각하면은 보통 서울 사람들 또 먼 타지에서 온 사람들 이런 생각들을 좀 많이 하잖아요. 네. 근데 제 생각 같아서는 가까운 곳에서도 아마 귀농 귀촌이 많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 어떻습니까? 예, 감독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러죠. 우리 해남 경우에 보면 그 가까운 목포 등 전남 지역에서 그 가장 많은 귀농귀촌 인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근거리인 광주, 그 다음에 경상, 그 다음에 이제 먼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서 내려오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이게 이제 인구 정책과 입장에서는 귀촌을 하시는 분들도 감사한데 이제 어머니 아버지들은 땅 묵히는 걸 제일로 애들어하시잖아요. 아, 그쵸. 이게 청년 농부들이 들어와서 농사를 지으면 진짜 좋겠어요. 네. 최근 들어서는 저희 2017년도 통계를 좀 보면 강진 같은 경우는 30대, 40대, 50대 좀 젊으신 분들이 많은 분들이 내려오시고 있습니다. 이게 경제가 조금 많이 힘들어져서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또 농업에 대한 비전을 이렇게 보시고 네. 오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아주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특히 귀양 청년 중에서는 부모님이 농사를 짓던 자식들이 와서 농사를 지면 얼마나 든든하고 좋으시겠어요. 네, 그렇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지금 영농 기반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그 기반을 갖추는 데까지는 최소 4, 5년이 걸리거든요. 네. 그래서 부모 기반을 그대로 승계받아가서 영농을 시작하면 훨씬 편하겠죠. 네. 김 부장님 그 고흥은 어떻습니까? 청년들이 많이 유입되는 걸로도 알고 있고 또 세 분의 증언에 의하면 정말 살기 네. 좋은 곳이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일단 청년의 정의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도시는 청년이 19세부터 39세까지 구분하는데 저희 농촌 같은 경우는 19세, 40까지로 이렇게 49세까지 청년을 보고 있습니다. 49세까지요. 네. 고흥군의 청년은 한 16,000명이 좀 넘습니다. 그럼 인구의 한 24.5% 정도 되는데 그 중에 저희들이 금년 상반기 통계를 볼 때 한 1,500명 좀 넘게 귀양 청년이 들어왔습니다. 10%가 좀 못 되는데 이게 상당히 저는 올바른 거라고 보고요. 특히 저희 고흥은 좀 고령층이 높다 보니까 사회 구조가 약간 좀 저희들이 건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청년들이 많이 들어올 수 있도록 아빠도 말씀드렸지만 부모의 가업을 생겨난다든가 청년 창업을 한다든가 이런 정책으로 청년들도 유입하는데 좀 저희들이 선택과 집중할 계획입니다. 네. 근데 그 차범근 네. 씨랑 남진 씨도 고흥과 어떤 연관이 있으신가요? 어떻게 아셨습니까? 네, 저희 고흥에 많은 분들이 오시지만 특히 조금 전에 말씀하신 남진 씨나 차범근 씨도 오시기로 좀 준비를 하고 계신데 아 준비를 하고 계시는군요. 특히 이 남진 선생님 같은 경우는 가수를 한 57년 하셨거든요. 네. 거기에 본인이 예전했던 의상이라든가 트로트라든가 CD라든가 이 모든 것을 저희 공에다 남진 트로트 가요 기념관을 만들어서 어허. 여기다 전시를 해서 귀촌을 준비를 하고 있고요. 네. 특히 차범근 감독님 같은 경우는 저희들하고는 독일 분데스리가 국가 감독 유명하시잖아요. 공의 자연 환경에 반해서 바닷가에 얇은 땅을 집을 마련해서 네. 가끔 왔다 가고 지금 기촌에 정착하시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오메 네. 공예로 이사를 가야슬란가? 남진 씨 팬인데. 아, 네. 그런 분들이 이렇게 들어온다는 건 고흥만의 어떤 강점을 오. 발견했기 때문이 아닐까요? 어떤 걸? 네, 이제 얘기하세요. 기농 하신 분들하고 대화를 해보면은 네. 공의 장점이 뭐냐 이제 저희도 물어봅니다. 그러면은 공의 장점은 일단 건강한 자연 환경 그리고 아직은 타 지역에 비해서 좀 땅값이 그리 비싸지 않다 말씀하시고요. 네. 그리고 행정적으로는 저희들은 그 선택과 집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기농기촌에 올인하기 위해서 민선 7기를 출발해서 인구정책과를 전국에 최초로 저희들이 만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업무에 선택과 집중이 되고요. 또 기농하신 분들은 초기부터 정착까지 거의 맞춤형으로 저희들이 교육을 하고 있고 특이한 저희 정책 사례는 산업화 시대 때 농촌에서 도시로 가는 향후들이 엄청 많습니다. 공흥 향후들은 전국에 한 70만으로 저희들이 추산하고 있는데 이분들의 DNA 속에는 고향으로 가고 싶어하는 유턴의 어떤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분들을 다시 고향으로 받아들이기 위해서 서울, 부산, 광주하고 저희들이 고향산업 기양기촌 상생 협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분들을 받아들이려고 정책을 준비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이 고흥에 대한 소개는 너무 잘 네. 들었는데요. 이 세 분의 표정을 보고 있었거든요. 근데 다들 우리도 있는데, 우리도 있는데 이러면서 네. 그럼 세 분께도 기회를 기회를 드릴게요. 드리겠습니다. 고흥이 네. 좋은 건 들었으니까 우리 네. 군도 이런 좋은 특징들이 있다.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구례부터. 네. 예, 끝까지 얘기를 잘 들어보시고 네. 마지막에 선택을 해주십시오. 저희 구례 같은 경우는 이 자리에서 모 방송사의 프로그램을 얘기한다는 게 정말 죄송스러운데요. 지금 구례 그 산수유 고장으로 유명하잖아요. 산동면이.
그 현천 마을이란 곳에서 이 유명 연예인이 출연하는 자연스럽게라는 그런 프로그램이 지금 방영이 되고 있거든요. 아, 지금이요? 예, 네. 예. 그래서 그 마을 배경이 정말 아름답다고 해서 마을 주차할 곳이 없을 정도로 지금 외지에서 답사를 하고 있는데요. 물론 구례 같은 경우는 그 마을뿐만 아니라 전 지역이 그런 자연 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전원 생활의 적지입니다. 아, 전원 생활의 척지. 네. 네. 강진도 가만히 있을 수 없죠. 아유, 네. 글쎄, 강진은 감히 서두에도 이렇게 인사 말씀에 드렸지만 귀농귀촌 1번지라고 표현을 합니다. 다른 지자체에서 귀농귀촌 관련된 업무를 하기 전에 저는 2006년부터 사업을 진행을 했고 특히나 2007년도에는 전국 최초로 귀농인 지원 조례를 만들어서 귀농인들을 유치하는 데 필요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던 곳이고요. 이게 기반이 되어서 2015년도에 농식품부에서 관련된 법안을 이렇게 제정을 해서 운영할 정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제 입장에서는 상당히 자부심을 가지고 일을 진행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기후가 많이 변화가 되면서 다른 세 지역도 마찬가지겠지만 아열대 그런 과수들, 애플망고나 바나나 같은 경우는 전남에 유일하게 강진에서 지금 국산 바나나를 재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그 기반들이 많이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귀농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작물 선택에 상당한 다양한 그런 폭이 넓기 때문에 강진으로 오시면 후회 없이 정착하실 수 있을 걸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아, 새로운 정보들을 많이 알게 되네요. 자, 해남. 네. 예, 우리 해남은 합계 출산율이 7년 연속 1위입니다. 그만큼 살기 좋고 머무르기 좋은 곳이 해남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1억 600만 평의 광활한 농경지가 있습니다. 그만큼 귀농인들이 땅을 구하기가 쉽고요. 또 전부 남도이지만 해남 따뜻한 기후이기 때문에 여러 작물 또 반도 지역이어서 다양한 그 농업이나 수산업에 종사를 할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국 최초로 그 농사 짓는 분들을 위해서 그 농민수당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연 60만 원씩 내려오시면 그 경관을 보존하고 공익적 어떻게 보면 그런 열심히 농사 짓는 분들을 위해서 또 기본적으로 농민수당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해남으로 수당 오십시오. 얘기 나오니까 갑자기 표정이 밝아지셨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런 것들을 좀 더 정확하게 우리가 좋은 정보를 좀 얻으려면은 요즘에 가서 살아보는 것이 유행이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그렇죠. 네. 직접 살아보고 체험하고 또 그 지역의 그런 그 귀농 귀촌에 대한 정책들이 어떻게 더 잘 돼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면밀하게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주택도 요즘 뭐 공짜로 준다면서요. 땅도 그냥 줘불고. 공짜. 그냥 준다고 했죠. 예, 뭐 이렇게 뭐 싸게 이렇게. 아니 싸게 아니라 막 줘불고 막 근데요. 아, 설마 뭐막 정착 자금도 주고. 그런다고 어떤가요? 하니까 이런 것들을 네. 잘 네. 살펴보고. 정확한 정보를 좀 주셨으면 좋겠어요. 어제 그 전남의 모 일간지를 보니까 전남 인구가 하루에 65명씩 줄어든다고 나왔대요. 그러게 그런 것에 대비하기 위해서 각 지자체별로 한 100여 가지의 귀농귀촌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도 효과는 미흡하다. 그렇게 평을 해놨던데요. 저희 구례 같은 경우도 지금 귀농귀촌인을 위한 체험동지를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네, 여기 운영한 지가 7, 8년 됐는데 그곳을 거쳐간 사람들의 70%가 구례에 정착을 했어요. 그래서 상당히 좋은 정책이라고 판단이 돼서 내년부터 3년 동안 농촌의 빈집을 리모델링해서 저희들이 5년간 임대를 해가지고 최소 1년까지 임대를 해줘가지고 그분들이 구례에 정착하기 위해서 뭐 농촌의 정서나 아니면은 빈집이나 농지를 자세히 알아보고 구입할 수 있는 그런 정책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봐봐요, 준다고 안 해요, 요 자체를. 아니 근데 이런 무지하게 공짜 좋아하시네. 이건 군에서 준비를 하고 있는 거고요. 예, 예. 국비에서 지원되는 것들은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일단 귀농의 조건을 갖추면은 네. 창업 자금은 3억까지 최대한 저리로 융자가 되고요. 또 주택 구입하게 되면 7,500까지 이렇게 융자를 해줍니다. 근데
저희 아까 우리 구례에서 과장님 말씀하셨지만 저희 고흥은 지금 시골에 빈집이 많이 이렇게 발생을 합니다. 그 집을 5년간 임대해서 리모델링을 해서 지금 8채를 밖에서 오신 분들이 공짜로 드리진 않고요, 집을. 네. 1년간 소정의 사용료를 내시고 그 마을 주민들하고 이렇게 직접 사시면서 체험하면서 자기 가고자 하는 작물도 배우는 어떤 시스템이 있고요. 또 초등학교를 리모델링해서 게스트하우스처럼 13동을 저희들이 만들어서 오신 분들이랑 3개월 동안 사시면서 지역 정보도 알고 여행도 하고 내가 살 곳을 찾아서 땅도 사고 집도 지어서 나가는 어떤 이런 디딤돌 역할을 하는 저희들이 둥지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전남에서는 네네. 22개 시군 중에 17개 조가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전남에서 먼저 살아보기라는 사업을 진행하는데 짧게는 5일에서 길게는 2달까지 이렇게 그 해당 마을에서 생활하시면서 농업을 체험하시고 농지나 주택을 알아볼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아마 이거는 다른 지자체에서는 하고 있지 않은 사업이고요. 전남도 특수시책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 강진분도 거기에 참여를 해서 활발하게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일단 이런 정책 자금이라든가 뭐 주택 자금을 얻기 위해서는 누구나 주는 건 아니지 그렇죠, 않겠습니까? 어떤 자격이 갖추어져야 될 텐데 어떤 것들이 있나요? 일단 조금 전에 드린 둥지를 제공할 수 있는 자격은 일단 그분들이 고흥에 오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겠죠. 일단 그분들이 네. 일단 또 고흥에 구민이 돼야 되고 주소를 옮겨서 이렇게 다음에 거기서 생활해보고 내가 정말 하고자 하는 귀농의 어떤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 차근차근 단계를 밟아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네. 근데 본인 스스로 할 수가 없으니까 어떤 교육이라든가 이런 게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 고흥 같은 경우는 농업기술센터에서 1년에 한 100시간 정도 귀농에 대한 교육을 시키고 있고요. 예. 또 하나는 금년부터 저희들이 초등학교를 매입해서 거기를 교육장소에 리모델링 했습니다. 9억을 들여서. 거기에 저희들이 금년 추석 세고 바로 교육이 들어가는데 40명을 대상으로 모집했는데 한 70명 넘게 모집이 돼서 상당히 인기가 있어서 저희 1년에 한 300시간 정도 교육을 제공해서 빨리 그분들이 시골에 정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원할 계획입니다. 네. 이게 교육이 교육- 꼭 필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교육도 필요하고 또 해남 같은 경우에도 출산율이 높은 만큼 출산 지원 정책도 그렇고요. 예, 많은 지원들이 있을 것 같은데 해남 얘기를 좀 들어볼게요. 이제 해남은 이제 기농에 관련해서는 그 전남도에서 그 전남에서 한번 살아보기가 있는데 우리 해남에서는 해남에서 미리 살아보기라는 이제 그 정책으로 그 기농기촌 희망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교육이나 체험 그런 것을 할 수 있는데 또 같이 게스트하우스 기농인의 집이 7동이 준비가 돼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서 살면서 그 지역에 대한 정보를 수집을 하고 또 저희들한테 오시면 기농에 대한 전문적인 상담 또 일반적인 정보를 드릴 수 있고요. 또 읍면에 기농 길라잡이라는 그 직원을 배치를 해서 지역에 대한 세세한 빈집 정보라든가 그다음에 뭐 농지 정보라든가 또 그렇지 않으면 마을 이장하고 연결을 해서 그 내가 앞으로 살 수 있는 그런 자세한 정보를 알 수 있게끔 하고요. 영농 체험장도 한 700여 평 정도 구비가 돼 있어서 네. 또 직접 영농 체험을 한번 해보고 배워보고 그리고 이제 확정이 섰다면 게스트하우스 7동이 있으니까 6개월에서 1년 정도 이제 정착을 하고 나중에 그 자기가 정말 살 집을 마련할 그 여유 공간을 확보를 해서 안정적으로 기농 정착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그 라디오에서 청년 농부라고 청춘 농부라 해가지고 농부 귀농하신 분들 만나는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분들이 뭐 고등학교 때부터 농업을 자기 꿈으로 생각을 해가지고 대학도 그렇게 전공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꼭 농업기술센터에 가가지고 교육을 받아야 된다. 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게 현장하고 이론하고 다르니까. 근데 다른 군에서도 그럴 텐데 지금 구례군 얼른 분발하십시오. 뭐 구례에 그런 좋은 교육센터가 있다든지 말씀도 좀 해주시고. 나 올 시즌 야구가 끝나면 네. 겨울에 가시려고? 가서 저 체험을 좀 하러 다녀야 되겠어요. 그랑코도 할 바쁘신 일도 분이 없는데 가야지. 가서 일도 배우고. 그래요. 근데 교육에 대한 현장에서의 반응은 또 어때요? 효과라든가 실제로 해보니까 어떠신지요? 네, 기농기촌을 준비하시려면 기본적으로 기농기촌 관련 교육이나 영농 관련 기술 교육을 받아야 돼요. 네. 그래야 정착하는 데나
아니면 그 시군에 정착해 가지고 귀농귀촌 정책 사업을 받는데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네. 그리고 농업이란 것은 예행 연습이 없습니다. 바로 실전이거든요.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옛날에는 우리 농업인이 농산물을 생산만 해놓으면은 다른 분들이 판매를 해 주셨어요. 근데 지금은 실정이 틀리거든요. 본인이 생산부터 유통 판매, 소비자, 고객 관리 다 책임을 져야 되거든요. 예. 상당히 깊게 고민을 하시면서 귀농귀촌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귀농귀촌에 네. 대한 의지 그리고 지자체의 이런 지원이나 준비 같은 것도 네. 다 있는데 사실 이런 것만 들으면 누구나 그죠. 성공할 것 같고 좋은 일만 있을 것 같은데 네. 실제 또 귀농귀촌을 하신 분들의 얘기는 그 얘기가 다를 수 중요할 있죠. 것 같아요. 예, 네. 중요할 수 있으니까요. 네. 오늘 실제 귀농귀촌을 하신 분들의 얘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구례로 귀촌하신 분이죠. 안상술 씨. 네, 안녕하십니까. 아유, 반갑습니다. 오늘 또 말씀 나누기 전에 영상이나 이런 것도 찍어 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네. 먼저 그 구례를 선택하신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네, 구례는 저희 할아버지 할머니 산소가 남원에 있어서 가끔 성묘하러 왔었어요. 네. 그러면 이제 구례에 들려가지고 노고단을 이제 올라갔었죠. 노고단에서 이렇게 바라보니까 이 구례가 지리산도 있고 섬진강도 너무 아름다워가지고 언제 한번 살고 싶다 하는 그런 꿈을 갖고 있었는데 마침 이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라는 그 공고를 봤어요. 네. 아, 이거 정말 하늘이 내게 내려주신 기회로구나 하고 두 번 생각하지 않고 내려왔습니다. 두 번 생각하지 않고 예. 바로. 그래서 제가 혼자라도 가겠다고 생각했는데 고맙게 제 아내가 따라와줬죠. 네. 자 지금 보시는 장면이 이거는 직접 지금 제가 안상술 씨가 살고 찍으신 있는 거죠? 집이에요. 네네. 아, 살고 있는 예, 집이시고. 뭐 아주 그냥 네. 그림 같은 곳인데, 근데 체류형 그 농업창업지원센터 자랑을 좀 제가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네. 근데 이거는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라는 곳은 10개월 동안 그 일단 그 주택을 살 곳을 제공해 줍니다. 그럼 저 주택이 그런가요? 저거는 지금 제가 살고 있는 아, 곳이고, 살고 있는 아 좀 다른 주택이고. 얘기군요. 네. 일단 그럼 이제 화면 작년에 얘기부터 먼저 좀 예, 그 해주시겠어요? 자리에 그게 있었어. 이거는 이 저희 제가 살고 있는 집이에요. 아주 그 전원생활이라고 하는데 저를 꽃도 키우고. 꿈 같은 생활이죠. 예. 텃밭도 한 네. 50평 정도 하고 있고. 오. 이야, 갖가지. 체류형에 가시면 가족이 가시게 되면 별장형의 풀옵션의 그런 단독주택에 사실 어머 수가 공연을 있어요. 하네요. 그리고 이제 구례에 가면 이런 소소한 문화 행사가 많이 있습니다. 오. 아. 여기 피아골이라는 곳에 가서 이렇게 돼지 한 마리 잡아주시고 이제 주민들끼리 같이 얘기도 하고 노래도 하는 이제 그런 장면인데요. 이야, 밤하늘도 너무 아름답고 좋네요. 아주 구례에 오시면 진짜. 부족한 게 없습니다. 네. 아. 이제 정확히 표현하면 귀촌을 하신 저는 하신 귀촌자죠. 거죠. 거죠. 네. 네. 앞서 그 홍보하시려고 했던 자랑하려고 했던 예. 그거 지원센터 계속 할까요? 얘기. 네. 예. 예. 그래서 그 10개월 동안 이렇게 그 아까 말씀드린 별장형 풀옵션의 그런 단독주택에 사실 수가 있고 네. 문을 딱 열고 나가시면 텃밭이 탁 있어요. 아하. 텃밭 70평을 줍니다. 한 1인당. 예. 그 나가시에서 이렇게 조금만 한 10발자국 나가면 이렇게 노고단이 탁 지리산 능선이 딱 바라 보이죠. 그러니까 정말 이게 아주 굉장히 꿈 같은 생활인데요. 제가 완전히 그 농업 기술도 쭉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제가 완전히 처음 농사를 접었는데 수확을 짭짤하게 했어요. 아주 골고루. 그리고 지인들한테 이렇게 나눠주기도 하고 아주 감사 얘기도 많이 들었는데 그렇게 이제 그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체류형 센터에 이렇게 10개월 동안 사시면 아 이게 뭐 행복하게 산다는 게 뭐구나 하는 걸 바로 몸으로 깨닫게 되어서 별로 주저함 없이 귀촌할 수 있을 거예요. 아까 이제 귀촌하면 좀 걱정이 된다는 말씀들 하시는데 네. 일단 구례군에 있는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에 가시면 그런 걱정이 굉장히 줄어드실 거예요. 이 전국에 8군데밖에 없습니다. 전남 지역에 한 군데밖에 없고 아까 이제 한번 살아보는 게 중요한데 뭐 짧게는 2주부터 이렇게 2개월까지라고 하죠. 이게 10개월이죠, 10개월. 정말 그 서울에 사는 제 친구들도 이제 많이 왔었는데 네. 이 부자 동네 사는 사람들도 와서 보고 야 이거 정말 좋은 별장이다. 네. 굉장히 부러워하고 갔었거든요. 네. 제가 혹시나 여쭤보는 네. 건데 구례군과 어떤 관계가 있으신 건 아니에요? 구례 관계자분은 아니신 거죠? 너무 잘하셔서. 그 제가 좀 너무 좋은 얘기를 한다고 생각하시겠지만 네네네. 사실대로입니다. 팩트. 네. 근데 제가- 팩트가 구례군에만 저게 또 있다는 거. 아, 네. 전 체류형 네. 전남에서는 그렇죠. 네. 네. 혹시 어려운 점은 없으신가요? 혹시 어려운 점은 뭐 이게 너무 좋으니까 없을 수는 없겠지만 두 가지 제가 말씀드릴게요. 네.
일단 그 아침 저녁으로 이렇게 텃밭에 가서 일을 해야 되거든요. 일을 합니다. 그 일을 하면 너무 즐거운데 풀숲에 가서 일을 하다 보면 이제 모기들이 있어요. 모기. 늦여름 모기가 아주 아, 무섭습니다. 모기. 늦여름 모기가 한 시간쯤 하면 뭐 거짓말 조금 못해서 한 100방 정도. 근데 그 모기라는 게 굴에만 특히 많은 건 아닐 텐데요. 아까 KBS 잠깐 앉았더니 모기들이 많더라고요. 아니 개인적으로 모기에 잘 물리는 그런 건 아닙니까? 아,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닌데 일단 네네. 그 모기가 그러니까 버무리 같은 거 바르면 1시간 정도면 금방 진정이 돼요. 그러니까 예, 큰 문제는 예. 아닌데 그래도 이 모기가 앵하는 소리가 들리면 네. 겁이 나긴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가장 어려운 건 모기인 걸로 저희가 좀 제일 사실 정리를 어려운 하도록 거는 뭐냐면 이제 시골에 내려가실 때는 네네. 빈집도 많고 살 곳이 쉽게 구해질 것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가시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특히 이제 구례처럼 아름답고 인기 있는 지역은 가면 이게 집 찾기가 참 어렵습니다. 근데 저도 네. 이제 체리용 센터를 마치고 집을 찾으려고 막 했는데 어려웠어요. 그래서 이제 거의 마지막에 이거 안 잡히면 이제 올라가야지 하는 그런 순간에 우리 체류센터에 계시는 이제 우리 김한모 계장님하고 민원기촌 협회 이제 문필자 회장님께서 집을 딱 구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시골에 가서 사는 데는 제일 중요한 게 이제 비빌 언덕이 있는 게 중요하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어려움도 있지만 어려움을 해결해 주는 그런 비빌 언덕들이 있다. 예. 그게 중요하죠. 예. 아, 뭐 구례 체리형 농업지원센터를 한번 네네. 와보세요. 네, 예, 예. 아니 실제 귀농이촌을 실제로 하신 분들도 아, 자부심이 대단하시네요. 도움을 많이 받으신 것 네, 같습니다. 모기 빼고는 다 괜찮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이제 고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예, 마이크를 좀 고흥에서 오셨죠? 살짝 위쪽을 잡아주시겠습니까? 예, 김원호 마이크? 씨. 예. 김원호 씨는 어때요? 이제 귀농을 하신 거죠? 귀촌이 아니고 실제로. 예. 저는 기농이라고도 할 수 있고 기촌이라고도 할 수 예. 있고 오, 네. 농사는 아주 코딱지만큼 한 5,000평 정도밖에 안 되고요. 5,000평이 그리고 이제 우와. 25마직인데. 고흥에 와서 여기서 저는 저하고 도시에 살 때 전혀 하지 않았던 음식을 만드는 일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어. 네. 저 혹시 고흥에 오시면은 초입에 네. 저 고흥 만남의 광장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우리 고흥 그 특산품 가지고 또 맛있는 음식도 만들고 있습니다. 네. 예, 원래는 어디서 오신 거죠? 부산말 쓰는 고흥 사람입니다.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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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혹시 어떤 점이 가장 현실적으로 도움이 되셨을까요? 제 같은 경우는 우리 저 한 6년 됐거든요. 지금 네. 6년 됐는데 기농 기촌인이 좀 적을 때 제가 좀 희소 가치가 좀 있을 때 이제 기농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어떤 뭐 행정적인 이런 지원도 뭐 다른데 못지않게 받았지만 저는 감성적인 지원이 더 컸었거든요. 감성적인 지원이요? 이제 저는 고흥에 와서 삽질을 처음 해봤어요. 근데 에이. 이제 삽질하고 한 일주일 알아놓고 또 1시간 하고 또 일주일 알아놓고 이제 그럴 때마다 이제 그 기농기촌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이제 왜 그 알아누웠냐 그러면서 이제 저는 처음에 한 3년 정도 제가 혼자 먼저 왔었거든요. 그래서 남들은 독거노인 행세한다 했는데 저는 총각 행세하고 살았거든요. 그때 이제 뭐 몸이 아프거나 이러면은 그 해장국 같은 이런 그 몸에 좋은 그 뭐지 좀 일어날 수 있는 뭐 이런 음식을 직접 이제 해가지고 집에 가져오고 그랬었습니다. 그런 것들이 그런 시간들이 지나고 지금 이 장면이 요즘 모습이죠. 네, 지금 모습이죠. 직접 찍으신. 예. 네네 애초에도 이제 잘 다루시구만요. 아니요 아직 보시면은 좀 서툴죠. 뭔가 좀 어색한 느낌. 약간 그 집에서 진공 청소기 돌리는 그런 느낌입니다. 그렇죠. 예. 그 실제로 보면은 농업에 종사하는 시간이 그렇게 생각보다 많지는 않아요. 예. 그 코딱지만은 5,000평이니까요. 근데 그래서 그런지 아직 좀 서툰 그런 느낌이 좀 나요. 저도. 네. 예. 지금 뭐 따시는 건가요? 다른 게 아니고 이제 지금 저기 이제 푹터프 쓰고 있는 게 이제 저희 집 사람인데요. 그 전정하는 데 대해서 이제 설명을 제가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농장은 체리하고 매실이 이제 주 그 생산품이고요. 예. 이제 소득도 저기서 충분히 나고. 소득이 충분히 나면 좋겠는데 아직 네. 농사 가지고는 충분하지는 않고요. 그렇죠. 네. 예.
예. 지금 보여드린 장면은 저희 네. 그 출연하신 분들이 직접 찍으신 영상이라 조금 화면이 거칠더라도 양해 말씀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누군가 나도 이렇게 귀촌 기농을 해야 되겠다 하면 추천하고 싶으신 건가요? 아, 그럼요. 그 이제 그 남은 이제 그 향후 우리 미래는 네. 농업에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아마 전국에서 농가 소득이 가장 높은 곳이 고흥이 아닌가. 네. 실제로 그럴 거예요. 통계상으로도.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고흥을 이렇게 선택하게 된 이유 중에서도 농업 소득이 가장 높은 곳이 고흥이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오면 굶어 죽지는 않겠다.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적극 추천합니다. 예, 정말 조근조근 예. 할 자랑은 다 하셨습니다. 고흥 네. 얘기 들어봤고요. 이제 강진 얘기를 좀 강진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진에서 오신 강인선 씨. 네. 강인선 씨는 서울에서 살다 오셨다고요? 네, 서울에서 자영업하고 있다가 네. 한 기농을 마음 먹고 한 2년 가량 준비를 한 것 같아요. 네. 그래가지고 여기저기 다 다녀보고 그때는 기농 그 체험 프로그램이 거의 없었어요. 제가 한 지금 7년 좀 넘었거든요. 내려온 지, 네. 강진으로 내려온 지.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이 없다 보니까 제가 그냥 발로 뛰었어요. 2년 동안 계속 돌아다니면서 땅값도 알아보고 제일 중요한 거니까요. 땅값도 그렇죠, 알아보고 그렇죠. 또 내가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그런 조건이나 이런 거를 많이 보고 그리고 이제 결정적으로 사실 제가 강진 지명 이름을 몰랐어요. 죄송하지만. 그래서 사실은 장흥에서 해남 넘어가다가 강진에 반해서 바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운명처럼. 네, 운명처럼. 왜 그러냐면 주작산 그리고 그 강진 바다 그딱 5분 거리에 제 집이 있어요. 그래서 산 좋고 물 좋은 게 바로 여기구나 그러고 바로 마음 정하고 빈집을 알아봤더니 마침 있어요 하나가. 그래서 계약하고 올라가서 서울 집 정리도 못하고 바로 내려갔다가 나중에 지금 천천히 정리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직까지도. 그래서 강진에 반해서 내려온 부부입니다. 강진의 어떤 면에 반하셨는지 네. 지금이 화면 나오는 모습이 7년 이거는 지난 지금을 지금의 애플 수박이라고 지금 이제 거의 수확이 다 끝나고 근데 마지막 수확 단계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건 애플 수박은 저희가 로컬푸드가 생겼어요 강진동에. 네. 그래서 거기서 전량 다 거의 다 나갔어요. 애플 이번에 수박이라고 조그만 수박이죠?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귀여운. 저희는 일반 애플 수박하고 또 달라서 칼라예요. 노란색도 있고 까만색도 있고 망고 수박이라 그래서 속이 또 노란 것도 있고요. 네. 오. 그래서 이제 그걸 조금 남들이 안 하는 거 그걸 이제 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이건 제가 처음에 내려왔을 때 밤호박 농사를 시작했어요. 네. 그게 강진군 농업기술센터에 딱 바로 가니까 거기서 완스톱으로 교육부터 다 해주신 거예요. 그럼 처음 배워서 하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도 밤호박은 계속 생산하고요. 애플 수박은 나중에 한 4년 정도 됐어요. 네. 이제 두 가지를 병행해서 농사 짓고 있습니다. 야, 뭔가 굉장히 특별하고 어려울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을 이제 지원을 통해서 교육을 통해서 배우신 거군요. 네. 근데 생각했던 만큼 농사 짓는 게 어떠세요? 글쎄요, 20%를 손해 보면 80%를 얻는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오. 그러니까 서울에서 살 때는 물론 그 대인관계 이런 걸로 모든 일이 시작되는데 네. 여기 그게 없어요. 저 혼자 수행, 음. 마음 편안하고 가끔 서울에 행사 있어가지고 올라가서 자면은 차 소리가 그렇게 잘 들려요. 평소에 잘 안 들리니까. 평소에는 아예 안 들었었잖아요. 서울에서는 차 소리가 나도 모르잖아요. 네. 그냥 지나가는 소리 이렇게 못 느끼는데 지금은 그게 귀에 다 들어와서 잠을 못 자요. 그리고 또 방호박은 그대로 제가 처음부터 했던 거라 네. 이게 이제 조금 근데 사과째 조금 나중에 열린 것들 이게 달기는 너무 단데 팔 수가 없어요. 여기 나면 밤처럼 맛이 나야 되는데 약간 네. 그 단성분 때문에 조금 질어져요. 그래서 그거를 말려서 가공해야겠다. 그래서 이번에 또 가공 공장도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강진의 기술센터에서요. 우리는 거창하게 사관학교라는 게 있어요. 사관학교. 기농 사관학교. 예. 폐교를 예전부터 해가지고 거기가 1층하고 2층 이렇게 다 해가지고 2층에서는 체험을 해요. 거기 내려와서 지금 많은 분들이 내려오셔서 부부들이 내려오셔서 다 저기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 그래서 거기서 거주하시면서 농장 가서 일 배우시고 그것까지 하고 있어요. 저도 그런 게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 거예요. 저는 다 발품 팔았는데. 네.
강인선 씨가 내려올 때 7년 전에 이런 게 없었잖아요. 그렇죠. 없었는데 지금 내려오시는 분들이 이렇게 많은 혜택을 다음에 받을 기회 수 있다는 되시면 것도. 사관학교에서 직접 그 노하우를 알려주시면 네, 되겠네요. 그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지금 다 하고 계세요. 그리고 저도 주장 네. 목기실을 하고 있어요 이제 아, 선배로서. 네. 그래서 이제 새로 오신 분들 간단한 이제 제 농사 짓는 경험 이런 거 네. 하고 6차 산업 이제 제가 시작했으니까 네. 그거에 대해서도 이렇게 준비하면 편합니다 하고 제 경험만 말씀드리지 뭐 교육은 아니고요. 네. 근데 그 경험이 정말 그럼요, 중요하죠. 그럼요. 예. 얼마나 큰 힘이 되겠습니까? 네, 이제 마지막으로 해남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김영학 씨. 네. 딱 봐도 젊으세요? 예. 예, 예. 30대입니다. 아, 말 그대로 청년입니다. 네. 예. 어디서 어떻게 해서 내려오게 되신 거예요? 원래 고향은 경남 진주고요. 네. 네네. 이제 직장 생활을 서울에서 하다가 이제 이직할 때쯤에 약간 시간이 생겨가지고 이제 뭐 귀농은 예전부터 이제 늙으면 나이가 들면 예. 해볼까 이제 그런 생각이 있다가 갑자기 이제 우연찮게 귀농 관련 교육을 듣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고 한 살이라도 젊었을 때 빨리 내려가야겠다. 예, 이게 지금 젊은 이들의 기회의 땅이다. 예,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예, 나름 조사를 통해서 해남으로 안착하게 됐습니다. 네.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데 어떤 결정적인 얘기라든가 뭐 경험이 있었던 건가요? 이건 제 개인적인 약간 주관 같은 건데 네. 직장 생활 하다 보면 이게 옛날처럼 나의 정년을 보장해주지 않고 어느 정도 시점 되면 이제 회사를 나와서 뭔가 다른 일을 찾아야 되잖아요. 예, 저도 이제 이직을 하는 과정에서 똑같은 고민을 했죠. 그럼 뭔가 다른 걸 해서 뭔가 좀 더 오래 할 수 있을까? 네. 그런 와중에 이제 귀농 관련 이제 생각이 있었으니까 이거는 이제 평생 직장인이고 지금 현업에 보시면 80 이상 되신 분들도 다 현업에서 농사일을 하세요. 네. 그렇죠. 그리고 연봉은 웬만한 직장인들보다 더 좋으신 분들 많으세요. 아, 안정적이잖아요. 네. 예, 그런 걸 좀 포인트로 삼아서 이제 집중적으로 교육을 좀 받아봤죠. 서울에서 저는 이제 양재동에 귀농귀촌 그 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서 네. 이제 관련 교육이 상시로 있어요. 그래서 네. 네. 지금 모습이 실제 이제 농사하시는 와, 저거 너무 좋다. 집 바로 옆에 땅이 네. 저렇게 좀 같이 붙어 있는 걸 운 좋게 구해서 네. 배추 만포기 심어서 배추 한 거고. 만포기. 마음포기. 저거는 저도 방호박 농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직접 이제 육묘하는 거를 육묘하는 과정이고요. 저건 왜 저렇게 이제 늘렸네. 주렁주렁 달려서 하우스 내부를 이렇게 저렇게 널려 있는 거 보면 기분이 어떠세요? 이런 생각하면 안 되는데 네. 이게 다 돈이. 자식 같구나 뭐 이런 얘기가 나올 줄 그게 알았는데 아니고? 이게 다 저거는 돈이구나. 이제 수확하는 걸 좀 빠르게 찍어본 건데 우와. 저런 식으로 수확을. 혼자 다 하시네요. 그러니까 이게 방호박의 장점이 네. 초기 투자 자본이 적어요. 아. 그리고 어떤 기계라든지 이런 게 도움이 적기 때문에 처음 하시는 분들이 접근하기 아. 쉬운 작물 중에 하나입니다. 저도 그래서 방호박을 선택했고 그걸 지금 주작목 삼아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어떻게 폰을 저렇게 빨리빨리 찍는 법을 하셔가지고. 근데 저는 제가 봤을 때 네. 저분은 좀 야망이 있으신 분입니다. 네. 지금 저게 이제 타임레스 기법이라고. 그래요? 네. 영상이나 유튜브나 이런 걸 좀 네. 계획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하고 계시거나. 제대로 보셨는데. 그죠? 요즘에 아까도 뭐 말씀하시다시피 농민들에게 바라는 게 굉장히 많아요. 예전에는 네. 농사만 지으면 됐었는데 요즘에는 뭐 판매, 뭐 고객 관리, 홍보, 마케팅 다 해야 되거든요. 근데 요즘에 이제 핫한 걸 다 해보는 거죠. 유튜브를 하게 되는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농촌 육아 컨텐츠로 한번 애들을 데리고 해봤었는데 이게 이제 농사 일도 해야 되고 만만치가 않더라고요. 네. 굉장히 재밌긴 해요. 시간도 많으니까. 근데 어떻게 생각해보면 이거 자체가 기회가 아닌가. 네. 농촌에 와서 생활함으로써 얻을 수 있고 볼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젊은 분들 만나면 생각해봐라. 굉장히 좋다. 그리고 어떤 지금 같은 경우는 제도도 굉장히 좋아서 지원도 굉장히 풍부하기 때문에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초기 자본이 좀 부족하잖아요. 그런 분도 얼마든지 그런 걸 다 보조받아서 시작해 볼 수 있다.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걸 적극 홍보하고 해남으로 꼭 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해남. 이게 딱 네. 준비하고 계시는 게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이 네. 들었어요. 혹시 아내분도 지금 생활에 근데 만족하십니까? 지금 다들 남자분들이 오셨잖아요. 네네네네. 근데 아내분들은 반응이 또 어떨까? 그것도 궁금해. 네. 반대했습니다. 그럴 수 있죠. 네. 이제 반대한 이유가 저도 이제 반대할 거를 예상은 했어요. 대부분 반대를 하시니까.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와이프한테 뭐가 문제냐, 뭐가 불만이고 그걸 어떻게 해결하면 될지에 대해서 이제 충분히 논의를 했죠. 그 이제 보통 그 애들 교육 문제가 가장 컸거든요. 네. 근데 저는 그걸 역으로 본 게
오히려 사람이 적기 때문에 거의 과외 수준으로 케어를 받을 수 있어요. 받을 수 학교 있다. 가면 뭐 네. 특화를 하더라도 거의 1대1 교섭으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뭐 산 같은 것도 주변에 보니까 그냥 쓸어가고요. 전국대회 가면 왜냐하면 거의 도시권에서는 뭐 줄 서서 해야 되고 기회도 별로 없잖아요. 네. 근데 역으로 그런 장점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을 잘 살리면 자기가 만약에 원하는 게 있으면 충분히 그런 걸 살려서 해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와이프는 거기 동의하게 됐죠. 예. 아, 저런 청년들이 정말 기농 귀촌하면 얼마나 좋을까. 네, 그리고 잠깐 말씀드렸지만 네. 지금 이런 노하우나 생각들을 뭐 유튜브가 됐든 다른 네. 매체를 통해서 많이 좀 알리면 그게 또 홍보가 되고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네 분 나와주셔서 감사하고 저희 응원하겠습니다. 네. 아주 실제적인 그런 리얼 후기를 그러니까요. 제가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네 네. 분들만 같으면 여기 네. 나와 계시는 팀장님들, 과장님들 정말 일할 맛 날 것 같아요. 네. 뭔가라도 하나라도 더 챙겨주고 싶고 뭘 관심이 더 가질 수밖에 그렇지 않겠습니까? 네. 이런 분들 보시면 어떤 마음이 드세요? 물론 이제 귀농 귀촌 분야뿐만 아니라 공무원이 자기가 맡은 업무들이 다 있잖아요. 네. 그 업무를 본분을 다해서 정말로 열정적으로 추진을 하면서 아까 네 분이 말씀하셨는데요. 그런 피드백을 받을 때 정말 보람을 느끼고요. 그러겠죠. 예, 더 도와드리고 싶어요. 그럴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그런 경우도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많이 기대하고 지원도 해주고 도움을 줬었는데 적응 못하고 어느 날 갑자기 떠나버린다거나 안 마음처럼 쉽지 보이신다거나 않죠. 그럴 때는 그런 경우도 있지 않겠어요? 네, 역기왕이 없을 수는 없겠죠. 네. 근데 이제 어떻게 생각하면은 본인들이 처음에 귀농 귀촌의 마음을 초심으로 돌아가면은 안 돌아갈 수가 있는데 좀 아쉬움이 있고요. 저희 고흥도 역기왕이 약간 미비합니다. 미비한데 이제 그 원인을 봐보면은 고흥에 귀농 귀촌하신 분들이 40대, 50대 거의 70%가 됩니다. 상당히 좋은 현상인데요. 이분들이 귀농할 때는 밖에서 내가 귀농해야 될 어떤 계기가 있었고 또 목표가 정확하다 보니까 역경이 적다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전남에서는 귀농 귀촌하신 분들의 2% 아까 저희들이 5년 그 10년 상황 말씀드렸는데 그 이자 1%를 3년간 지원해 줍니다. 초기에 정착하도록. 네, 저희 공에서는 금년부터 4년, 5년을 1%를 1년에 100만 원씩 200만 원을 줘서 초기에 안정할 수 있도록 역기형을 예방하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이제 사람들 많이 뵀을 거 아니에요. 이 일을 하면서 그렇죠. 딱 보면 뿌리를 내리겠구나 아니면 건물이겠구나 간만 보고 가겠구나 이게 딱 관상이 안 보입니까? 어떻습니까? 보여보죠. 관상쟁이까지는 아니고요. 네. 제가 지금 근무를 이제 귀농지원 팀장을 3년째 지금 하고 있는데 저희 사무실의 책상이 바로 출입구 바로 앞에가 있어요. 네. 오시는 분들 보면 조금 귀농을 상담하러 오신 분이다. 이게 좀 파악이 되는데 금방. 오셔서 한 5분 정도 말씀을 나눠보면 네. 저분이 정말 정착하실 분인지 아니면 한번 그냥 관심 삼아 네. 오셨던 분인지 대충은 파악이 되고요. 조금 그 농업에 대한 마인드가 좀 있는 분들이라고 판단이 되면 적극적으로 제가 이제 좀 더 상담을 좀 드려서 정착하실 수 있도록 안내를 좀 더 하는 편이죠. 네. 김 팀장님은 어떠십니까? 딱 보면 네. 느낌이 오시나요? 이제 이런 것 같습니다. 이제 내려와서 상담을 하다 보면 내가 여기 왔는데 당신 시군에서는 나한테 어떤 것을 해주겠어? 그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부류가 계시고 또 한쪽에서는 제가 이렇게 작목을 선택하고 이런 고민을 많이 하고 이것을 한번 해보려고 그러는데 방법이 없겠습니까? 이제 그런 두 부류가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그 차이는 이런 것인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그냥 목적 없이 고민 없이 정보 없이 내려오시는 분이고요. 두 번째는 정말 고민해보고 정보도 많이 얻고 내가 한번 해보려고 이제 확신이 있어서 내려오시는 분이고요. 저희들 그 농촌 지역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80, 90대신 이제 우리 부모님 세대가 한 분 또는 두 분 이상 사시고 이제 농사질 어떻게 보면 힘도 없으시죠. 무릎도 아프시고 허리도 아프시고 그런 영농을 이어갈 수 있는 젊은 청년들, 귀농인들을 받아야 되고요. 또 그런 젊은 사람들이 와서 정말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렇게 하면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그 귀농 창업 자금 또는 이제 농업 후계자 자금 또 청년 창업 청년 농업인 그 정착 자금 이제 그런 융자 사업이 그 장기가 5년 거치 10년 상환, 3년 거치 7년 상환 그렇게 장기 처리 융자가 국가에서 지원이 되고요. 또 지자체별로 보조 사업이 있습니다. 이제 보조 사업은 그
지자체에서 주는 돈이죠. 갚지 않아야 되는 돈. 어떻게 보면 그 논이나 그 농기구나 아니면 영농 자재나 그런 것이 없을 때 기반을 구축할 수 있도록 보조를 이제 해남군에서는 한 4천만 원 정도 지원을 해주고 2천만 원 보조를 해주고요. 어느 정도 그 기반이 서고 또 새로운 소득 작물을 창출시키기 위해서 한 3천만 원 정도 70% 보조, 2,100만 원을 보조를 해서 차근차근 어떻게 보면 정착하고 그 차후 영농 그 농업 세대로서 농촌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고민을 하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지원 얘기도 해주셨지만 네 분은 그동안 여러 사례자를 보셨을 것 같아요. 성공을 시킬 수 있는 확률, 높일 수 있는 방법 뭐가 있을까요? 아까 고은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네. 지금 여기주 하신 분들이 꽤 돼요. 네. 예. 2017년도에 농촌진흥청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은 귀농인이 10명이 귀농을 했다고 하면은 그중에 1명은 다시 도시로 회귀하는 그런 결과가 나와 있고요. 저희 구례군 같은 경우도 지금 최근 5년 동안 한번 조사를 해봤거든요. 물론 그것은 귀농 귀촌까지 포함한 상태에서 약 한 18% 정도가 다시 여기탈을 하더라. 그런 결과가 나왔거든요. 근데 그렇게 실패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정말로 아까 가족분 관계도 말씀하셨는데 귀농을 결심하기까지는 수많은 고민이 뒤따랐을 거 아닌가요? 충분히 가족들하고 공감을 가지고 결정을 하시고요. 또 한 가지는 농촌 사정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는 정착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아하. 사전에 탐색이나 답사나 그런 과정이 꼭 필요하고 각 시군마다 귀농귀촌 종합지원센터가 있거든요. 거기에 가서 전문 상담사한테 꼭 상담을 받으시길 부탁을 드리고 또 한 가지는 기왕 정착해 가지고 사소한 일이나 작은 이익에 절대 목숨 걸지 마십시오. 예를 들어서 옛날에 새마을 사업 하시면서 농로 포장이나 도로 포장들이 많이 확장이 됐잖아요. 근데 그 도로 옆에 내가 땅을 하나 구입을 했어. 근데 구입하고 세부적으로 알아보니까 내 땅이 도로로 들어갔어요. 근데 농촌은 어떻게 보면 공동체 생활이잖아요. 그 땅을 찾기 위해서 너무나 그렇게 자꾸 동네 인심을 잃어버렸구만. 그런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런 것들을 좀 당부를 드리고 싶네요. 지금 실제로 그 고민을 하고 예. 계시는 것 같아요. 정말 생생한 조언입니다. 네. 네. 어떻게 보면 뭐 가족과의 대화 그리고 정보 이게 네.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전문가 입장을 좀 들어봤으니까 네. 실제 귀농하신 분들 얘기를 전문가 얘기를 좀 계속 더 들어볼까요? 들어보도록 더 하죠. 들어볼까요? 김동현 그러면? 씨 같은 경우는 어때요? 저는 저 기회를 뺏어간 줄 알고 좀 서운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빨리 좀 여쭤보고 싶은 마음에. 근데 네. 더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 구례 과장님 말씀을 연속해서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기가 이 정착을 하려고 이 자금을 3억까지 받았잖아요. 근데 그 돈을 정말 내가 쓰고자 하는데 올바르게 써야 되거든요. 간혹 이런 그 토지를 대량으로 싼값에 분양한다든가 또 뭐 특용 작물이라든가 특허 기술이라든가 이런 걸 과대 광고한다든가 또 일단 어떤 작목에 대해서 과대로 해서 과대 포장해서 이것을 사게끔 유도하는 피해 사례를 안 겪어야만 이분들이 정착하는 데 저는 큰 매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관우 씨는요? 사실 네. 엊그제 있었던 사례인데 저희 체류형 중사관학교에서 지금 입교하셔가지고 열심히 공부하고 계시는 분이고 분을 제대하시고 강진에 이제 정착하시려고 이러신 분인데 8월 1일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한 보름 만에 이제 여기저기 알아보셔서 지역에 집을 덜컥 사셨어요. 이제 집을 사면 빈집 이제 그분들이 거주하실 수 있도록 빈집 수리비를 일부 지원하는 사업이 있는데 이 분이 그걸 알고도 하셨다고 하는데 땅은 등기가 되어 있는데 집은 또 등기가 안 되어 있어요. 등기가 안 되어 있는 집을 고쳐 드릴 수가 없는 형편이어서 정말 도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이게 상황이 안 되는 그런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시골의 빈집들 같은 경우 등기가 안 되어 있거나 또 등기하고는 많이 다른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조금 생각을 좀 많이 하셔야 할 것 같고 방금 말씀드렸지만 강진에도 뭐 체류형 기농사관학교, 귀농인의 집, 또 뭐 게스트하우스,
연합에 살아보기 이런 이제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지금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좀 시간을 좀 투자하셔서 뭐 짧게는 2개월이든 뭐 9개월이든 이렇게 생활하시면서 조금 차분하게 좀 알아보시고 준비하시는 것이 실패를 조금 줄이는 방법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으십니다. 같은 생각입니다. 그 고민을 많이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지역에 관심이 있다면 물론 이제 온라인 정보도 있지만 직접 그 지역에 가셔서 한번 둘러보고 그다음에 어느 시군에나 기농기촌 종합상담센터가 있습니다. 그분들하고 같이 대화를 한번 나눠보고 그리고 만약에 확신이 있었다면 실천하는 데는 저희들 시군에서 많이 지원을 해줍니다. 이론적으로 배우면서 또 사람을 알고 같이 농사 지을 수 있는 그다음에 또 실제 농업으로 들어가기 전에 인턴제라는 게 있습니다. 농사 잘 짓는 사람하고 같이 묶어져서 뭐 5개월, 6개월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작목을 선택을 하고 또 그런 다음에 농지를 확신이 있었을 때 농지를 구입하고 그 다음에 주택을 구입하고 그렇게 단계적으로 하셔야지 처음 모시자마자 농지를 산다거나 주택을 새로 짓는다거나 생활하다 보면 또 농업의 경영 자금이나 그런 게 또 많이 소요가 되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농촌을 오셨다면 시골 분들 인사 잘하면 50% 이상 먹고 들어갑니다. 인사. 그 시골 어르신들 지나갈 때 혹시 같은 편이면 병원 가실 때 좀 모시다 드리고 또 마을 울력 같은 거 공동체 활동을 빠지지 말고 같이 하면 정말 멀리 있는 자식들보다 옆에 귀농한 사람들한테 더 시골 어르신들 정을 더 줄 수 있을 겁니다. 네, 그 어르신들도 얼마나 젊은 분들이 그럼요. 들어오셔서 든든하고 좋으시겠어요. 네. 그렇지만 이렇게 삶의 터전을 바꾼다는 걸 그렇게 정말 간단하게 아, 생각을 그럼요. 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사실은 저도 이제 그 새로운 삶을 이렇게 도전해보는 그런 예. 과정 중에 있는데요. 사실 모든 것들이 쉽게 달라들어가지고 이렇게 망치는 경우가 참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꼼꼼하게 잘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예. 아까 우리 구군배 과장님께서 그 동네 인심 잃으면 안 된다. 그쵸. 예. 그 말씀 하시는데 인사 잘해야 되고. 근데 이제 청춘 농부들 이렇게 내려오면 얼마나 버틸까? 이렇게 보신대요. 일단 네. 농사를 짓기가 얼마나 힘든데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신다더라고요. 처음에는 약간 이렇게 보시니까 동네 분들이랑 화합하기가 좀 많이 힘들어서 그 점을 되게 어려워하더라고요. 50% 인사만 잘하면 50%. 그렇게 인사 잘하고 병원 갈 때 모셔다 드리고 예. 그렇지. 어때요? 공감되는 부분인데요. 네. 예. 안전하고 편안한 그 기촌 생활을 위해서는 정말로 지역 주민과 융합이 중요하거든요. 옛날 말에 이런 말이 있어요. 내가 상대방에게 베푸는 것은 언젠가는 내게 돌아오지만은 던져버리는 것은 절대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다 했거든요. 그게 참 의미심장한 말인데요. 아까 여기 회남에서 말씀하시다시피 먼저 고개 숙이고 먼저 베풀어야 안전한 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요. 그런 의미에서 왜 집들이 지원금 이런 것들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게 이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하는 네. 도시민 농촌 유치 지원 사업의 세부 사업인데요. 이제 지역에 정착해서 지역 사람들 알고 어떻게 보면 신고식이라 할까요? 그런 차원에서 그런 지원금도 있어요. 50만 원씩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아, 고흥도 있죠? 저희 고흥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전 고향이 고흥입니다. 네네. 어렸을 때 보면은 마을에 집을 새로 치면 어르신들이 엄마들이 떡을 해서 이렇게 나눠 먹는 어떤 이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죠. 저희 고흥에도 새로 막 오신 분들이 자연불하게 들어가서 사시면 이웃들과 더 친해질 수 있도록 그런 정책을 고민하다가 물론 타식은 하고 있지만 저희도 50만 원 지원해주는데 이분들이 그 돈 갖고 빨리 주민과 친화되어야 되다 보니까 지역의 어떤 활력도 넣어주고 또 공동체 형성에 큰 역할을 하고 있고요. 네. 50만 원이면 돼지 한 마리도 잡고 또 찌고 네. 그러죠. 네. 일단 인사 잘하고 떡 돌리고 네. 그 밖에도 마을 좀 어르신들과 친해질 수 있는 방법 뭐가 있는 것 같으세요, 박간우 씨? 귀농하신 분, 귀촌하신 분들이 본인들한테 너무 참견을 한다라고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도 계세요. 근데 마을에 새로운 분이 들어오시면 관심을 갖게 되는 거고 그렇죠. 또 더군다나 젊은 분들이 들어오시면 더더욱 관심이 가는 건데
제가 판단할 때는 관심인데 이분들이 생각할 때는 또 이게 너무 간섭한다 뭐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실제로 그분들하고 친해지는 것 인사 잘하고 뭐 물론 중요하죠.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상황이고 본인이 관리하고 있는 농장 뭐 잡초 관리라든지 또는 뭐 작물 관리 이런 게 잘못되어 있으면 맞아. 가까이에서 이렇게 친해보고 싶어도 이게 소외가 되고 멀리하게 되는 사례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농사를 지러 내려오신 분들은 본인 농장 관리를 철저히 하고 이렇게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 향후에 이분들이 저분한테 이걸 맡기면 내 농장을 맡겨도 충분히 관리가 잘 되겠구나 이런 인식들이 생기면 한 3, 4년 지나고 나면 그분들이 이제 이런 마음이 든 분들한테 먼저 다가가서 이렇게 농장을 이렇게 맡기기도 하고 또 팔기도 하고 이런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도 됩니다. 네. 그리고 왜 이제 세대별로 뭐 나이 차나 이런 것 때문에도 오는 문화적인 소외감 이런 것도 있을 것 같은데. 특히 젊은 분들. 예, 젊은 분들이 느끼는 그런 거에 대한 뭐 서운함, 아쉬움 이런 건 없습니까? 네, 이제 그 시골 기농 기촌하기 어려운 점 중에 하나가 이제 가장 큰 게 일자리라고 봅니다. 근데 이제 그것은 국가에서도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고 이제 그 다음에는 문화, 체육, 그 여가를 즐길 수 있는가, 그 다음에 이제 보육 이제 기반 그런 것들이거든요. 근데 지금 중앙 정부에서는 이제 그런 것을 그 일부 지원을 해서 지자체하고 매칭을 해서 주거 지역을 집단화를 시켜서 젊은 사람들이 모여서 살 수 있게끔 이제 그렇게 하면 그 지역 주민과하고 단절이 되는 것도 있지만 또 어떻게 보면 자기들끼리 젊은 세대들이 같이 공유를 하면서 공감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보육 시설이 이제 워낙 원거리고 또 인구가 적기 때문에 좀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보육 시설 그렇게 하고 또 문화체육 시설, 운동할 수 있는 시설 같이 어울릴 수 있는 그런 복합적인 그 청년 농촌 보금자리 지원 사업을 지금 중앙 정부에서 내려주고 있거든요. 근데 그게 굉장히 하고 싶은 시구는 많은데 그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조금 적은 실정입니다. 더 국가 차원에서 재정적인 지원을 해준다면 그 젊은 청년들을 맞이할 수 있는 그 농촌 지역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정말 새로운 정보들을 많이 알게 된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다 알려드리지 못해서 지금 전라남도 기농 기촌 종합지원센터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22개 시군의 귀농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제가 지금 자막으로 알려드리고 있죠. 궁금한 점 저쪽으로 알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또 관심 있는 분들은 각 군의 홈페이지에 들어가셔도 이런 것들 확인할 수 있으니까요. 많은 분들께서 좀 활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4개 군의 담당자들 모셔서 얘기 들었는데요. 네. 정말 유익하고 많은 도움이 되었을 것 그러니까요. 같습니다. 오늘 아침 일찍 나와주셨는데 감사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오늘 뒤에서 사례 얘기해 주신 분들 네, 감사드리고요. 고맙습니다. 두 분도 수고하셨습니다. 아유, 이제 마쳐야 되겠습니다. 네. 이 지역의 좋은 소식들을 알려드릴 수 있어서 좋았고요. 이 정보가 실제로 기농 기촌으로 이어졌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바람 가져봅니다. 네. 그리고 다시 한번 그 태풍 링링 네. 얘기 드려야 될 텐데 이제 추석을 앞두고 농작물 수확도 많을 텐데 네. 정말 피해 없도록 무사히 잘 지나갈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 가져보겠습니다.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었으면 싶습니다. 네. 자,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네.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